자, 오늘 하나 뭐 배웠죠? 아까 부채 비율 하나 배웠죠? 부채 비율 배우고 또 하나 뭐 배웠죠? 지금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배웠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뒤에 가서 좀 우리가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에 관련해서 194페이지 보시면은 위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스크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위험은 리스크입니다. 자, 여러분이 미래에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간단히 이 미래에 있어서의 이 불확실성의 정도. 자, 우리 유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쓴 갤브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뭐라고 한다? 위험이다.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뭐 변동에 있어서의 가능성 또는 변동성, 변동의 가능성, 변동성 자체를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의 재무관리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크고 변동성, 변동의 가능성이 크면은 뭐도 높다? 위험도 높게 나타난다. 또 반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작고 변동의 가능성도 작으면은 위험도 뭐다? 낮게 나타난다. 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불확실성의 정도가 크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겠죠?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의 개념을 봤는데 거기 또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사업상 위험이 있어요. 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사업상 위험은 사업상 위험, 비즈니스 위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 말 그대로 해석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근데 그 사업상 위험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 자, 사업상 위험에는 뭐 세 가지 위험이 있죠. 우선은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 있어요.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우리가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저조하다. 그럼 그건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런 게 시장 위험입니다. 예. 시장 위험도 있지만은 또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운영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자,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죠? 여러분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라고 해. 또는 운용 비용. 여러분 우리 막 말을 시험에 낼 때는요, 막 바꿔서 출제하니까 운용 비용입니다.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업 경비, 운용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영업 경비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이 뭐죠? 비용이 많이 들면 수익률이 하락을 하죠. 이런 위험이 무슨 위험? 운영 위험에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이런 운영상의 위험도 나타나고 또 위치 관련된 또 위험이 있어요. 부동산은 위치가 또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다 보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런 위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게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가 우리 볼 때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고 늘 얘기해요. 목이 좋아야 한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얘기죠. 그만큼 위치적 위험도 부동산은 또 많이 나타나요. 이런 건 다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입니다. 자, 또 무슨 위험이냐? 금융. 자, 금융은 또 나중에 배울 텐데 금융은 자금의 융통을 금융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금의 융통 요걸 줄여서 뭐죠? 금융. 그러면 금융상에 또 뭐가 발생한다? 위험이 발생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풀이합니다. 자금을 뭐 함으로써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건 대출받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 금액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원금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해요.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요. 그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은 여러분 디폴트,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걸 디폴트라고 해요. 이걸 번역하면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금융위험. 금융위험.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이에요. 자, 금융상의 위험도 나타나지만 또 무슨 위험도 있냐면은 또 법적 위험도 있어요.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법적 환경의 변화,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주구제의 변경에 따르는 위험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요즘 정부의 정책 변화 많죠. 이런 위험이 다 무슨 위험? 법적 위험. 법적 위험.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인데 자, 여러분이 1월 초에 자, 여러분 올해 1월 초에 우리가 TV를 한 대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12월에 사려고 가봤더니 그 50만 원이 우리 1월 달에 봤던 50만 원인데 지금은 55만 원이다. 1년 동안 5만 원 올랐어요. 똑같은 TV인데 무슨 얘기냐?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뭐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매력인데 구매력이 뭐 할 위험? 하락할 위험.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이에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지불한다는 것은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작년 시험에는요, 이 사업상 위험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 쪽에서 시험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작년도에. 근데 또 시험 또 두 번 또 출제한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유동성 위험. 이 용어가 좀 어려워서 또 여러분이 또 자주 또 틀리는 용어예요. 유동성 위험. 유동성은 여러분이 황금성 위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동산을 우리가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하는데 처분이 안 되면 싸게라도 팔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5억입니다. 5억인데 우리는 금 매물로 인해서 4억에 매각하면 얼마 손해봤습니까? 1억 손해본죠. 1억 손해본 것을 유동성 위험이에요. 즉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잘 틀리는 용어. 유동성 위험.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용어가 어려워요. 자, 유동성 위험 체크해서
유동성 위험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여러분 교재 보면 색깔 있죠? 색깔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잘못 인쇄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글자 읽다 보면 또 색깔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위험을 받고요. 우리 수익률로 한번 넘어갑니다. 196페이지. 자, 수익률. 자, 또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니까 위험이 존재하고, 또 투자에 대한 대가에는 또 뭐 수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수익에는 자, 수익률의 개념이죠. 수익률은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이 바로 투자 금액을 얘기해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100을 곱해주는 이유는 뭐를 때문에? 100을 곱해주는 이유는 여기 수익률, 율로 나오니까 퍼센티지로 가기 위해서 뭘 곱해준다?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100을 곱해주는 건 퍼센티지로 간다는 거, 항상. 자, 그러면은 수익률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이라고 하죠. 예상. 자,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하기 전입니다. 투자하기 전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자, 투자하기 전에 투자를 한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입니다.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한다고 예상을 할 경우에 그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익,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다. 자, 여러분이 상가 건물에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상가 건물에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예상을 한다. 그럼 10억 원이 바로 뭐죠? 투자 금액 예상이죠. 예상되는 투자 금액인데, 그럼 그 상가 건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은 1억 원이다.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은 1억 원인데, 문제는 또 1년 동안 부동산 운영하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간다.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고 2천만 들어간다. 빼줬어.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예상되는 현금 지출 비용을 고려한다. 고려한다는 것은 뭐죠? 현금 수입에서 현금 지출 비용을 공제한 게 뭐다? 순수익이잖아요. 이거 빼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퍼센트 가면 10억이 얼마? 8천만 원이잖아. 몇 프로? 8%. 예상되는 수익률은 8%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미래에 기대되는 예상되는 현금 수입, 현금 지출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 기대의 수익률이 있고 또 거기 무슨 수익률이 있어요? 실현. 실현 수익률은 실제 수익률, 또 무슨 수익률? 사후야. 사후니까 여러분 기대 수익률은 사전이야.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사전. 여기 사후는 뭐죠?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실제 투자한 이후입니다. 위에는 투자하기 전이고 이건 실제 투자를 하고 난 후에 실제 달성된 수익률을 얘기해요. 실제 달성된 수익률. 자, 여러분 상가 건물 투자를 했어요. 자, 상가 건물 실제 얼마? 상가 건물 실제 10억 원 투자했어요. 이건 실제 투자 금액이에요. 상가 건물 실제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1년 지나서 순수익이 1억 원이 발생했다. 1년 지나서 순수익이 실제 1억 발생했다.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10%.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야. 그럼 여러분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8%인데 그 상가 건물 8% 보고 금리 시장 금리 3%보다 높다.
은행 정기예금 맡기지 말자. 그럼 나는 상가금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예상된 수익이 8% 나오니까 투자를 했는데 1년 지났더니 10% 나온 거야. 그럼 투자 잘 했다 못했다? 실제. 예? 다른 거 투자 업적 평가를 봤더니 여러분 실제 투자를 잘 했다는 거야. 그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업적 투자를 실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실제 업적 평가를 할 때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어들을 잘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작년에 또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 예? 자, 여러분 미래 불확실성에 투자하니까 우선 위험은 존재합니다. 위험. 그러면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투자를 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한다. 여러분 작년 시험은요, 우리 시험엔요 최소 최대 요거 많이 바꿔요. 개론에서 무슨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하여튼 개론 시험에서는 최소 최대 많이 바꿉니다. 최소입니다. 최소가 포인트야. 작년에도 최소를 뭘로? 최대로 출제한 거예요. 말을 바꿨어요. 말 바꾸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라는 거.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또 요구 수익률은 우리 투자 안에 무슨 개념? 투자 안에 기회비용의 개념.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개념이다. 투자 안에 있어서 기회비용 개념이 요구 수익률이다. 그러면 기회비용은요, 자, 여러분은 선택의 대상은 늘 여러 개 있어요. 선택의 대상. 자, 여러분 태어난 건 여러분 선택을 못해서 태어난 거고, 태어난 이후에는 선택을 하는 거야. 예? 예? 어떻게 해요? 울 것인가 말 것인가. 배고프면 울어야지 뭐. 선택을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한파다. 야, 이거 따뜻한 전기장판에 계속 누워있을 것인가, 일어나서 학원 올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야. 또 학원 올 때 전철을 탈 건가, 추운데 택시를 탈 건가. 하여튼 여러분 늘 선택의 직면에 있어요. 항상 선택에. 그러면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그러면 그 선택의 대상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예? 어떤 것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면 뭐가 돼요? 선택의 대상이 여러 개인데 선택을 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포기되는 게 있겠지. 포기. 선택하면 포기되는 게 있어요. 이 포기되는 것. 이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 이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는요, 어릴 때부터 기회비용 개념을 가르쳐요. 이게 경제의 가장 기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선택을 하도록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꼭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게 돼. 선택을 못하니까 부모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대학교 들어가세요. 대학교 들어가면 또 뭐 해? 그때부터 또 야, 빨리 군에 갔다 와. 뭐부터 해서 이제. 또 결혼할 때면 야, 저 아가씨는 결혼하지 마. 아가씨 뭐 이거. 본인 선택할 게 없어. 보면. 어릴 때부터 선택 배워줘야 되는데. 응?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라. 자, 그럼 여러분이 우리 투자를 배우니까, 자,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분 제일 많은 투자 대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정기 예금이 있겠죠. 정기 예금에 투자한다든지, 또 상가 건물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 자,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정기예금은 얼마? 정기예금 예를 들어서 2.8%다. 자, 상가가 7%다. 우리가 주식이 4%다. 예상되는 우리가 연간 수익률.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 자금을 예상되는 연간 수익이 높은 뭐를? 상가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가를 지금 선택을 했어요.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높은 상가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이 얼마냐 얘기죠. 그러면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상가를 선택했으니까 어느 걸 포기했어요? 포기는 정기예금, 주식을 포기했어요. 이 포기된 것 중에서도 최대 2.8% 4% 최대 몇 프로? 4%.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되는 것의 최대의 가치,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 4%가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높은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를 했지만은 나는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못 받아도, 상가 투자자는 나는 요걸 7% 보고 투자했지만 못 받아도 나는 최소한 4%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이 금액 4%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 요구 수익. 여러분 가끔 얘기죠. 투자할 때 나는 최소 요 몇 프로 이상은 내야 되겠다 얘기를 가끔씩 여러분 많이 해요. 그 개념이 여러분 기회비용 개념에서 요구 수익률 개념. 요구 수익률 개념. 자, 요구 수익률 개념인데 이 요구 수익률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냐? 시험 문제는 그러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죠. 여러분 투자하기 전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있죠. 여러분 돈이 있어요.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 기준이 뭐냐 이거지. 그럼 투자를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미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8%다. 미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8%다. 근데 투자자가 투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은 4%다. 4%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난 최소 4% 받아야 되는데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8%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 자금을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에 출제를 이런 걸 하잖아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면 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구 수익률이 4%인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3%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최소한 수익률보다 낮으면은 투자자는 최소 이것도 못 받는데 나 왜 그걸 투자해? 투자를 하지 않겠지.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준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나와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과는 관계없어요. 왜? 이건 실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판단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여기서 시험 문제 최근에 어떻게 돼요? 4번 출제했어요. 7번 시험에. 요 판단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항상 여러분은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올해 시험에 또 뒤에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98페이지 보시면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나와요.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인데, 자, 여러분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인데 투자자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자가 가지는 성격에 따라 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보수적이다. 그래서 나는 위험이 낮은 곳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투자해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 투자해요? 여러분 뭐 어디 투자? 정기예금에 투자하든지 정기 적금에 투자하든지. 예? 여러분 대부분들은요, 예? 정기 적금 예금에 투자해요. 예? 여러분 통계에 보면요, 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 그걸 한번 영 통계를 내보면요,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 남성과 여성을 하면은 누가 보수적이에요?
투자에서. 예? 남자가 보수적이야? 여자가 보수적이야, 여성분이. 남성보다 여성분이 보수적이야. 예? 투자할 때. 왜? 여기에 재미난 통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은 뭐냐? 남성분은 옛날 근데 본인이 고집이 워낙 세. 이 남성분들은 고집이 세.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건 다 진리야. 다 진리입니다. 이 빅데이터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해. 본인이 선택한 거 온 거 남의 조언이나 자문은 어떻게 돼? 잘 안 들으려고 해. 예? 그러다가 많이 망하는 거야, 남성분 투자할 때는. 그래서 남성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쫄딱쫄딱 망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투자하는데 신중해.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요, 남의 말을 잘 들어. 날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들어서 투자하더라도 한꺼번에 안 해. 또 어떻게 그래? 간을 좀 봐. 약간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해서 어떻게 자금을 잃어버릴 염려는 많이 없어. 그런 걸 데이터가 보면요, 여성분이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이에요, 남성분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서 남성분이 돈 관리하면요, 안 돼. 왜? 예?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했는데, 와이프한테 가서 내가 얘기할까봐 집들이를 안 시켜. 초대를 안 해. 한번 가면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하겠어. 옛날에 퇴직금 주는 건데, 옛날에 보면 그걸 해준다고 해서 그거 주식해서 망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이걸 메꿔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메꿔 넣을 것인가. 와이프는 모르지. 중간 정산 바른지. 그런 걸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해요. 예? 그래서 투자할 때는 여성분 견해를 많이 듣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돈 날릴 확률은 적어진다. 진짜 그래요. 위험에 대한 이 투자자도 태도를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시험 문제 우리 나올 때 여러분 오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위험을 회피하느냐,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냐, 아니면 여러분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냐, 아니면 위험 중립형 투자자냐, 아니면 또 뭐죠?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 자, 위험, 여러분 선호형 투자자는 뭐냐 하면요, 위험 선호형,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loving, 위험을 사랑하는 투자자, 또는 seeking, 위험을 뭐다? 위험을 사랑하는,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 위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투자자는 위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돼. 도박. 도박. 그래서 여러분 항상 투자자의 성격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사람 있죠? 이런 투자자가 여기 속해. 그 무슨 얘기냐? 우리 가끔 그런 얘기잖아. 한방 불었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빅데이터 했지만 남성분들의 성격이야. 대박을 노리는 거예요. 왜 대박이 되나요? 그게 대박 뭐 이런 걸 노리는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이 여기 망하려고 작정을 했지. 대박이 어디 있어. 그래서 높은 수익을 획득해서 기꺼이 킹념나 부담 감수하겠다, 이런 사람들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대박 투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귀가 얇아요.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해.
위험 중립형 투자자. 요건요. 위험 선호형은 이런 형태거든요.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런 형태. 예?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위험축 밑에서 보면 오목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위험 중립은요, 이런 형태. 위험 기대의 수익률 평면에서 이런 형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뭐가 나온다? 수평선이에요. 자,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인데, 위험이 보세요. 위험이 이쪽 가면 높은 거거든요. 위험이 높든 낮든 요 수익률, 그래서 이게 7%다. 이 수익률은 변화가 없거든요. 수평선이니까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은 무시해버리고 뭐만?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이 높든 낮든 난 고려하지 않겠다. 뭐만 본다? 기대 수익률만 보며 투자하는 사람을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차별 곡선 용어가 나왔죠. 무차별. 차별이 없을 무, 차별이 없는 곡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개념을 보면은,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 가면 또 나오니까,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효용. 자, 효용은 뭐죠? 자, 효용은 만족이야. 예? 그러니까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뭐라고 한다? 효용이야. 예? 그러면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 주는 뭐와? 위험과 뭐? 기대의 수익률의 조합.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조합 또는 결합이라고 할까요? 컨비네이션. 그럼 예를 들어서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의 조합, 요거 얘기죠. 예? 그럼 위험은 이 정도일 때 기대의 수익률, 또 요거는 위험이 요거일 때 기대의 수익률, 요거 이런 조합들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 조합을 뭐한 곡선?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 그럼 이 선상에 있는 어느 점에든 투자자의 만족은 다 똑같다. 그럼 또 여기도 요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간에 위험과 기대 수익률, 요 점은 뭐죠? 위험은 낮고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점은 뭐죠? 위험은 요거고 기대 수익률인데 위험 기대 수익률이 다 다르죠. 근데 문제는 요 선상에 있는 점들은 다 투자자의 만족은 다 뭐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위험 기대 수익 조합만 다를 뿐 투자자에게는 뭐다? 똑같은 효용,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느 성격?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로 출제하기도 하고 합리적 투자자로 출제하기도 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관로 안에 이렇게 나와요. 문제 안에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보면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 있죠. 상가에 투자할 것이냐, 아파트에 투자할 것이냐. 요걸 상가를 A, 아파트를 B라 보면은, 자, 투자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상가, 아파트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뭐가 같다? 기대 수익률이 같다. 예를 들어서 상가, 아파트의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을 하고, 반대로 뭐가 동일하다? 이번은 상가, 아파트에 있어서 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같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뭐 한 것을
높은 걸 선택을 한다. 이걸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또는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시험 문제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는 말은 이 말이 그게 숨어 있어요. 그럼 보기 중에 나오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내용.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이렇게 나와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런 형태가 돼. 이런 형태. 위험 축에 대해서 뭐 볼록한 거. 그래서 위험 축에 대해서 볼록한 여기에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건 요걸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가 요거니까 우리는 그림을 이걸 놓고 이제 여러분이 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림. 그래서 앞으로 무차별 곡선은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이 제로. 자, 여러분 위험이 제로다. 그림은 199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위험이 제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위험이 제로일 때는 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다. 2%다. 그럼 위험이 제로일 때 요 2%를 뭐라고 하냐? 이 2%를 전문용어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길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길어요. 그래서 줄여서 무위험률. 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줄여서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무위험률. 무는 없을 무. 그럼 없을 무. 그러면 뭐죠? 위험이 뭐? 없을 경우의 수익률. 위험이 없을 경우의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이 제로라는 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제로, 위험이 없을 경우에 요 수익률 2%가 요거다.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이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장래, 위험이 없다는 건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100% 확실,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인데 무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다? 국채. 위험이 없는 자산 대표적인 게 국채야.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이 무위험 자산 수익률의 대표적이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보증하잖아요. 국가가 부도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대표적으로 국채 수익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러분 위험이 제로일 때도 몇 프로? 2%. 위험이 8%일 때 몇 프로? 수익률은? 위험이 8%일 때도 몇 프로? 수익률은? 2%. 변화가 없죠? 위험이 제로일 때도 2%고 위험이 8%에도 2%예요. 변화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예? 자, 여러분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은 예? 위험이 없잖아요. 1년 만기 국채를 사면은 1년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 대가만 지불해요. 뭐는 없다. 국채니까 국가 보조니까 위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는 주지 않는다. 뭐만 준다? 시간에 대한 대가만 줘요. 그래서 위험이 높든 낮든 요 2%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주는 거야? 시간에 대한 대가만 줘야지. 그래서 요 2% 이 무위험률의 크기는 뭐에 대한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시간.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해. 이 2%, 요 2%는 위험이 높든 낮든 관계없다. 이 2%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그런데 여러분 국채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이 존재하죠. 회사채든 주식이든 뭐 위험이 부동산도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위험이 8%일 때 수익률은 2% 될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위험이 더
어떻게 높으면 수익률도 높아가는데 그림에서 봤더니 8%일 때 봤더니 수익률이 요거 되네. 예? 그때 요 크기를 뭐라고 하죠? 이때 이 크기를 우리는 위험 할증률이죠. 위험 할증률. 위험은 리스크인데 할증률은 요걸 번역을 한 겁니다.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번역을 해서 뭘로 갔다? 할증률.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는 얘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위험 할증률이다. 그럼 요건 뭐에 대한? 요것은 뭐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자, 이것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대한 대가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투자에 대한 대가는 뭐가 따른다?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수익에는 두 가지 줘요. 시간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만 무슨 대가도? 위험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돼. 수익에는. 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위험률 요걸 봤는데, 그러면 그림에서 봤듯이 일반적으로 통상이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또 작년에 또 출제했죠. 하여튼 시험 지문에 또 많이 나온 비례관계.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 말을 또 해석 못해서 틀리신 분이 많아요. 자, 갑니다. 비례관계인데, 자, 그림에서 보면은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험이 높다. 그림에서 보세요.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위험이 높을수록 요 2%에서 뭐도 올라가고 있다. 수익률도 올라가잖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고자 하는 수익률도 점점 높아지죠.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우리는 뭐라고? 경제론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러분 2년 전에 이걸 시험에 마이너스로 출제했어.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다? 플러스. 플러스를 우리는 비례. 마이너스일 때는 반비례. 플러스니까 무슨 관계? 비례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위험, 수익의 상쇄. 여러분 우리 야구 경기할 때 보면요, 트레이드란 말 많이 트레이드 한다 얘기인데, 트레이드는 뭐 오프 시즌에 하죠.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를 한다는 의미죠. 어떻게 상쇄시키는 거예요. 응? 서로 필요한 게 바꿔주면 상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지니까 두 개가 뭐가 된다? 상쇄가 된다는 의미야. 트레이드 오프. 번역을 상쇄 관계로 번역한 거예요. 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비례 관계. 우리 상식적으로 위험이 높으면 이렇게 수익률도 높아간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위험률, 자, 위험이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위험률에다가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이것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위험 뭐라고 한다? 조정률이라고 하죠.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해요.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는데,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또 내면 어떻게 돼요? 무위험률이 지금 몇 프로죠? 무위험률이 2%다. 예? 그럼 2%다가 위험 할증률이 3%면 몇 프로?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5%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무위험률이 2%에서 3%로 올랐다. 국채 수익률이 2%에서 3% 올라갈 수도 있지. 금리가 오르면. 그러면 여러분 무위험률이 오르면은 뭐도 오른다? 2%에서 3%하면 이게 5%에서 몇 프로 된 거야? 6% 되잖아요. 요구 수익률도 오르죠.
이것도 2년 전에 출제를 한 거야.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틀렸죠? 상승한다. 이렇게 막 출제를 하는 거예요. 수식을 이해를 해야 뭐 풀지. 그러면 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대가죠. 시장에서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위험 할증률이 3%에서 4% 높아지면은 4%에서 2%면 6% 되잖아요. 높아지죠? 더 쌤 못해요? 그걸 말로써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런 걸 출제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지문을 보고 수식을 이해를 해야지. 그 지문은 OX.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매년 지문 말로 출제하잖아요.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고 그림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출제해. 말을. 자,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용어. 우선 무위험률 개념. 그리고 위험 할증률의 개념, 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의 개념, 그리고 요 수식 잘 이해를 해두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 두 개의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렵죠. 이제 아직 계산도 안 들어갔는데 우선은 기초 용어로부터 잘 이해를 해두시고 뭐 좀 더 깊은 내용이나 이제 계산 문제는 우리 1, 2월 달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위험 수익의 측정 그 한 장 넘기면 요 계산이거든요. 수익을 측정하는 계산 문제, 위험을 측정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1, 2월 강의에 진행을 하고 우리 여러분 위험을 배우니까 좀 더 쉬운 여러분 위험의 관리 처리 방법 올해 출제를 했었거든요. 올해 28회 시험에 202페이지부터 잠시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